2,000개가 넘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어, 네, 지금 캔서 페이션트인 데이터는 이 암이 걸린 사람하고 암이 안 걸린 사람에 대해서 유전체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걸 분석하는 예제를 해볼 거고요. 여기 앞에 요 SVD를 이용해서 강아지 사진을 압축하는 거, 그 다음에 얼굴 사진에 대해서 아이겐 페이스라고 하는 우리 그 프린시팔 컴포넌트 아나시스에서의 그 마이 싱귤러 벡터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그 데이터를 아이겐 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첫 번째로 볼 겁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이제 뒤에 아이겐 페이스 이어서 몇 가지 축 변환 보고 그다음에 아이겐 페이스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일단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요 강아지 사진을 처음에 불러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요 GitHub에서 불러온 콜앱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강아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시각화하는데 원래는 RGB로 되어 있는 파일을 흑백으로 바꿔서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어,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 주어진 이미지의 각각에 있는 요 자리마다 숫자 값이 있어서 그 숫자 값이 밝기를 나타내고 그게 이미지로 보이는 그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시각화해서 볼 때 이런 사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숫자 값이 있기 때문에 얘가 하나의 매트릭스고 이게 우리가 어, 생각하는 그 A라는 매트릭스, 이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생각하고 그 A라는 매트릭스를 이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이렇게 구해가지고 SVD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할 때 뭐 여기 나머지 사용되지 않는 여기 0이랑 겹치는 부분들은 제거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numPy에 있는 리니어 알지브라 밑에 있는 SVD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 여기에 이 매트릭스 A라는 매트릭스 여기서는 X라고 부르는 이 매트릭스에 SVD를 그냥 한 번에 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 매트릭스 false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 이코노미 SVD에서 하는 거 말고 실제로 오소노멀한 요 베이시스까지 같이 리던던트한 부분을 가져오는 거를 풀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 풀 매트릭스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여기를 잘라버린 걸 가져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잘라온 형태로 가져오는 거고 그때 나오는 이 아웃풋을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여기서는 시그마라는 기호가 없기 때문에 사실 S로 썼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트랜스포즈도 그냥 VT라고 하나의 베리어블로 정의를 한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SVD를 통해서 이 매트릭스 A를 이제 분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시그마라는 요 매트릭스가 원래는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얘가 다이고널 매트릭스잖아요. 시그마는. 그래서 다이고널 매트릭스라서 이렇게 생긴 거의 성분에 이 다이고널 성분만 있고 나머지는 다 0이라 가지고 사실 여기에 하나의 벡터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S는 실제로 벡터가 들어오고 요 벡터를 다시 매트릭스로 바꿔준 함수가 이제 여기 앞에 있는 np.diag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요 매트릭스로 다시 이렇게 불려온 게 매트릭스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랭크 R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중에 U1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UR까지 불러오고 뒤에는 버리는 여기도 여기까지 버리고 여기도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 이제 V는 V 트랜스포즈니까 원래 V는 이런 식으로 V1부터 VM까지 이렇게 생긴 원래 매트릭스인데 V 트랜스포즈 하니까 이런 식으로 V1 위에서부터 V2에서 뭐 VM까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 나머지 얘네들을 버리고 여기도 버리고 요거까지만 취하는 VR까지만 취하는 게 요렇게 트렁케이티드 SVD였죠. 저희 트렁케이티드 SVD를 했을 때 여기 트렁케이티드 SVR을 5개만 가져오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 여기 5개 이렇게 5개만 가져오면은 이렇게 조금 좀 손실이 많은 정보가 X에 대해서 근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0개를 사용하면 좀 더 많이 사용한 거죠. 요 양을. 그러니까 실제 요 이미지랑 거의 사실 눈으로 봤을 때 구별이 거의 잘 안 가는 그런 이미지가 복원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어 100개의 그 이 성분만 가지고서도 원래 있는 데이터를 이제 잘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음 이제 이거를 이제 코드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요거 그 런타임을 여시고 그러면은 리소스도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연결이 지금 안 돼 있는데 리소스 볼 수 있고 램이랑 디스크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연결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걸 실행하셨으면은 이 코드에서 요 덕.jpg 파일을 여기서 폴더처럼 보실 수 있고 여기 다운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왼쪽에. 그리고 요덕 파일을 이제 이미지를 읽어서 그레이스케일로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눈밭 위에 있는 강아지 사진이 있는데 이걸 이제 SVD를 하는 코드가 요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SVD를 하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랭크R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데 이 랭크R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일부만 가져오는 인덱싱을 이렇게 슬라이싱 인덱싱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코드에서 잠깐 보면은 음, 네, 여기에 지금 UR 그다음에 시그마 R, VTR이라고 했을 때 원래 이 어, U가 원래 지금 이게 가로로 약간 가로로 살짝 길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를 만약에 어, A라고 했을 때 SVD를 하게 되면은 음, 이렇게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이렇게 됐죠. 이게 이코노미 SVD U 그다음에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알게만 취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U1부터 UR까지 여기까지만 가져오는 거죠. 그럼 U가 원래 지금 이미지 자체가 보시면 제가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의 사이즈를 지금 이미지가 X라고 들어오니까 X의 쉐입을 보면 2000 바이 1500이죠. 그래서 이제 2000이 어 여기 이게 2000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1500이니까 세로로 조금 더 긴 이미지죠. 여기 2000 바이 1500인데 그 2000 바이 1500에서 같은 사이즈를 가지는 이 U 중에서 이 인덱싱을 만약에 한다면 이게 행이고 여기가 열이잖아요. 그러면 열은 다 가져오고 행만 여기서 만약에 100개라면 여기 100개를 가져야겠죠. 여기 죄송, 열을 100개 가져오는 슬라이싱 인덱싱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코드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그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100개 바이 100개 이렇게 가져오니까 시그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100까지 그다음에 처음부터 100까지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V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여기가 V1부터 이렇게 VR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V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행을 100개 잘라서 처음에 100개만 가져오고 열은 이걸 다 가져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네,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데 지금 얘가 2000 바이 100이 되겠죠. 그다음에 얘는 100 바이 100이 되겠죠.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100 바이 1500이 되거든요.
이렇게 세 개 매트릭스를 곱하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마지막에 뭐가 돼요? 2000 바이 1500의 원래 이미지랑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100개만 이렇게 이용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우리 파이썬에서 이렇게 at 기호로 쓸 수 있어요. 물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명시적인 함수가 있긴 한데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제 세 개의 매트릭스를 곱해서 어프로시메이트 된 매트릭스 X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여기서는 포문으로 어, 돌려가지고 20개 해당하는 것만 가져오는 것도 해보고 R을 20개, 5개, 20개, 100개를 돌리면서 이걸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이 5개로 그린 건 이거, 20개로 그린 건 이거, 100개로 그린 건 이런 식으로 네, 그려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제 우리가 SVD를 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R의 랭컬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했을 때 그 랭컬 어프로크시메이션이 가지는 토탈 비리언스 익스플레인드의 그 양이 이 fraction of total variance explained 그러니까 전체 베리언스의 explained에다가 실제 알게만 취했을 때 베리언스를 비율로 계산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전체 이제 S가 아까 매트릭스로 들어오는데 죄송해요. 벡터로 들어오는데 S를 이제 다이아고 S로 해서 이렇게 바꿔준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똑같은 함수에 그대로 넣으면 얘를 넣으면은 얘가 되고 이걸 넣으면 다시 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매트릭스를 아까 만드는 이 시그마 매트릭스잖아요. S가 시그마 매트릭스 다 여기 넣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벡터로 만들었어요. 요게 그 벡터를 이제 그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는 게 시그마 1이 가장 크고 시그마 m이 가장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 큰 값, 가장 큰 거는 10의 거의 6승만큼 큰데 작은 거는 뭐 여기 거의 1에 가깝게 작죠. 10보다 작게. 그러니까 거의 얘는 100만인데 1만큼 점점점 큰 거부터 작은 순서대로 싱글러 밸류가 나열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시그마에 대해서 다 더해가 시그마 어차피 양수인데 이걸 모두 더한 거랑 시그마를 r까지만 해서 더한 거를 코드상에서 이제 cumulative sum이라는 걸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umulative sum을 하면은 첫 번째부터 뭐 두 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첫 번째 네 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매트릭스로 벡터로 만든 게 cumulative sum이고요. 그러니까 cumulative sum이 점점점 이제 늘어나서 1까지 가겠죠. 100%다 어, 그 쌓아가지고 더하게 되면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제곱을 한 거가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제곱한 거를 분모에 넣고 제곱한 걸 분자에 넣었을 때 실제로 여기 한 뭐 잘 보이진 않지만 뭐 수십 개만 가져가도 거의 90% 이상의 이 매트릭스의 정보를 복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은 이건 일단 방금 봤던 이 알게 매트릭스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이미지랑 비교해 보면은 요 이미지랑 뭐 거의 똑같고, 그다음에 큐뮬레이티브 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프랙션을 비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100개만 가지고서 우리가 매트릭스를 어프로크시메이션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총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제 원래는 2000 바이 1500이니까 2000 바이 1500개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2000 바이 1500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지금 만약에 100개 랭크만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한다 라고 하면은 100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아까 제가 여기서 했듯이 2000 바이 100, 100 바이 100, 100 바이 1500이니까 이 매트릭스를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2000 바이 100 더하기 100 바이 100. 근데 사실 얘가 100 바이 100일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어차피 요 값만 있고 여기 다 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100개만 있어도 되고요. 더하기 100 바이 100 바이 1500개만큼의 데이터가 있으면 돼서 요거를 합치면 100을 묶으면 2000 더하기 1 더하기 1500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3501개 곱하기 10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원래 이미지는 아까 2000 바이 1500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이제 이만큼만 저장해도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계산해 보면 3501 곱하기 100 나누기 2000 바이 1500이니까 3501 곱하기 100 나누기 2000 곱하기 1500 하면은 이제 11%의 데이터만 가지고서도 이게 지금 11%만 가지고서도 원래 있는 이미지에 거의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만약에 JPEG을 압축한다고 했을 때 JPEG은 다르게 알고리즘이 작동하긴 하지만 이렇게 압축했다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10메가바이트 이미지면 이제 1메가바이트 정도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캔서 페이션트 진 데이터는 이것도 이제 실행을 하시면 여기 다운을 받게 되는데 이 파일이 두 가지 CSV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CSV 파일은 컴마 세퍼레이티드 베리어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열어보시면은 컴마로 분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컴마로 분해되어 있는 데이터를 딜리미네이터 라고 하면은 이 컴마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해해 달라고 하는 거고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돼 있는데 엑셀로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다운받을 수 있고 그걸 이제 열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생겨가지고 이제 총 수천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가로로 있고요. 세로로 지금 200 몇 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사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216 바이 4천의 데이터인데 216 바이 4천의 데이터의 의미가 뭔지 일단 알아보면 이게 이렇게 생겼겠죠.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긴 데이터고 이게 4천 개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피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이 가로로 놓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216명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4천 개의 유전자 정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일부 사람들은 이거는 암 환자고 여긴 정상이에요. 사실 여기 이거는 의미가 없고 그냥 요 파트가 암과 정상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암을 어, 진단받은 사람의 유전자 정보랑 정상인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를 이렇게 쭉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처가 이쪽에 있고 이게 샘플이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 형식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SVD를 해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어, 계산을 해줄 텐데 이제 이 A로 하지 말고 B로 바꿔서 B는 우리가 A에다가 A 다 빼줘가지고 민 센터드 매트릭스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민 센터드 매트릭스를 만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OBS라고 지금 여기에다 파일을 저장을 했는데 이게 매트릭스 형태로 돼 있을 때 이 매트릭스의 차원이 지금 216 바이 4000이죠. 그러면 216 바이 4000이 우리 파이썬에서 데이터가 엑시스의 번호를 붙일 때 얘가 0번 엑시스, 얘가 1번 엑시스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균을 낼 거냐 하면은 이걸 이쪽으로 내가지고 이렇게 어떤 하나의 평균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평균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대표적인 사람의 유전자 정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뭐 어떤 또 다른 정보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민 샘플 롤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야겠죠. 요거를 만들려면은 이쪽으로 평균을 내야 돼요. 얘 평균 해서 여기 넣고 얘 평균 넣고 이렇게 할 건데 그 결국은 이 어, 평균을 할 때 엑시스를 어떻게 할 건지는 그 평균을 치면은 그 평균 친 엑시스가 없어져요. 요거에 평균 친 건 얘는 1 바이 4천 또는 그냥 4천의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치는 부분은 없어진다. 그게 우리가 여기에 어,
축을 고르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0번 축을 우리가 없애서 평균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엑시스 0 이렇게 쓴 거랑 같은데 이게 OBS 데이터가 이게 numPy 어레이로 들어올 때 이 216이라는 축의 차원의 평균을 내서 만들어주면 이제 4000개의 특징들이 있고 그걸 다 빼주면 얘가 브로드캐스팅으로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가 216 바이 4000인데 요거를 4000에 해당하는 매트릭스를 빼주면 어떻게 되죠? 원래는 뺄 수가 없는데 브로드캐스팅을 해서 얘가 쫙쫙쫙쫙 나눠서 여기다 다 빼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평균을 빼준 매트릭스 B가 된다. 그다음에 이 B에다가 SVD를 넣어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한 그 right singular 벡터로 모인 이 VT를 곱해주는 게 우리가 프린시팔 컴포넌트 T를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T가 B 곱하기 V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V 트랜스포즈가 있으니까 여기에 다시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다시 V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트랜스포즈 또 해가지고 이렇게 V로 바꿔서 이 B 매트릭스에 곱하면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나오고 이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우리가 시각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얘는 PC1의 빨간색은 환자고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클래스가 환자인데 여기 첫 번째 클래스가 캔서, 두 번째 클래스가 노멀이라서 이 첫 번째 클래스 캔서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그 정보만 뽑아가지고 빨간색으로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는 정상의 사람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보면 정상인 사람과 환자인 사람의 이 진 익스프레션을 보면은 이렇게 분포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음,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V고요. 여기가 평균을 빼준 매트릭스인 B고 이걸 서로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T를 만든 거예요. 얘가 지금 여기선 Z라고 어, 네이밍을 했는데 이 Z가 프린시팔 컴포넌트고 이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B라는 매트릭스가 지금 이렇게 가로로 긴 매트릭스죠. 216 바이 4000의 매트릭스인데 여기에 B가 어, 지금 이런 식으로 4000 바이 원래 4000 바이 4000인데 이코노미 SVD를 해가지고 216이 나와요. 여기 4000 바이 4000이 여기 뒤에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얘가 V 햇이죠. V 햇의 여기 첫 번째 성분이 V1이고 두 번째 성분이 V2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요렇게 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매트릭스 곱해지고 이거를 4000 바이 216을 요거를 연산하면 어떻게 돼요? t가 216 바이 216이 되죠. 원래는 이게 4000 바이 4000이니까 216 바이 4000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는 의미가 없는 값들이라서 다 무시하고 여기 216 바이 216이 나오고 이 216 바이 216 매트릭스에 여기 첫 번째 요 성분들이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V1이랑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T1을 만드니까. 그래서 여기에 채워진 값들이 각각 요 첫 번째 사람, 여기 사람 1번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2번 사람, 그래서 N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측정을 해보니까 유전자가 이렇게 정보가 나왔대요. 근데 이게 4,000개의 다른 모든 유전자의 숫자를 딱 펼쳐놓고 보면 이 4,000개의 숫자가 눈에 보일까요? 사람마다 다른 게 안 보이겠죠. 근데 숫자 하나로 보면은 대충 그래도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뭐라도 그래도 조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프를 그리던가. 4,000개를 어떻게 해서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숫자를 만드는데 그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숫자를 만드는 방법이 이 V1에 있는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PC1이 나오는 거고 V2에 있는 가중치를 곱해서 이 각각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를 다 곱한 다음에 더한 게 PC2고 그래서 각각 PC1, PC2가 V1, V2 각각 이렇게 쭉 나오는 이 가중치의 곱의 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부터 Z의 제일 왼쪽에 있는 게 Z가 있으면 여기에 이 매트릭스의 제일 왼쪽에 있는 게 PC1, PC2 그리고 첫 번째 줄이 첫 번째 줄에 페이션트 요거에 위치하는 거고 두 번째 줄은 두 번째 페이션트 뭐 이런 걸 일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가 얘가 Z, 얘가 B, 얘가 V 이거 지금 곱한 거죠. 이렇게 지금 요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요 GRP라고 그룹이라고 해서 실제 이 각각의 요 사람들이 어디는 암이 걸린 사람이고 어디는 정상인 사람이라는 게 라벨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벨링 돼 있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CSV 파일이 이 녀석이라서 이 녀석을 열어가지고 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여준 건데 그게 캔서라는 스트링 또는 노멀이라는 스트링으로 돼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이 클래스 0은 캔서라는 이름의 스트링으로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직접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이걸 grp 파일을 보면은 그냥 grp만 프린트해서 보면 되겠죠 이렇게 프린트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쭉 어레이로 되는데 캔서 하다가 노멀 이렇게 해서 216개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이게 어 클래스 0이 캔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가 노멀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거예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 코드상에서 이걸 돌리고 이걸 돌렸을 때 여기 유니크라고 하는 게 어, 이 클래시스를 보면 되는데 첫 번째가 캔서, 두 번째가 노멀. 이 유니크한 것만 뽑아주는 게 함수가 유니크거든요. 그래서 캔서, 노멀인데 유니크는 캔서, 노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두 개 뽑은 거고 그 캔서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서 뽑아줘라고 하고 그거를 불리안으로 리턴하는 게 이 인덱스 오브 페이션트고 인덱스 오브 노멀은 이제 노멀에 해당하는 거를 불리안으로 뽑아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캔서 노멀 있으면 얘 이꼴 캔서인 거를 만약에 물어보면은 얘가 불리안으로 리턴을 해서 true 나오다가 이제 false 이런 식으로 어레이로 리턴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인덱스를 우리가 여기다 넣으면 아까 Z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 한 줄이 페이션트라고 했고 지금 여기 첫 번째 컬럼이 PC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Z라는 매트릭스에서 이 행과 열이 있을 때 이 행이 각각의 페이션트를 얘기하겠죠.
이 페이션트 중에서 실제 페이션트랑 노멀 중에서 페이션트에 해당하는 부분 트루 하고 여기 펄스 해가지고 이 페이션트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져올 때는 행과 열이 여기 행열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요 불리한 인덱싱 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가져오면 되고요. 요 부분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행열에서 요 첫 번째 컬럼을 가져오는 거죠. 0을 가져온다는 거는 0을 가져온다는 건 첫 번째 컬럼의 의미가 뭐예요? 프린시팔 컴포넌트 0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1번부터 몇 번호를 매기니까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가져오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이 코드는 같은데 여기 1이니까 이게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오겠다는 게 이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X축은 PC1, Y축은 PC2로 그림을 스캐터 플롯으로 그리라는 게 이 코드가 돼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X축은 PC1, Y축은 PC2로 스캐터 플롯을 그렸는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한 거는 페이션트, 캔서, 그 다음에 별표에다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노멀 해가지고 얘가 정상, 빨간색이 캔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뒤에서도 여러 번 설명하겠지만 꼭 우리 그 캔서와 노멀이라는 정보를 주지 않았고 그냥 유전자의 정보가 어, 어떻게 4,000개를 잘 변환해가지고 했더니 그 각각에 있는 모든 216개의 데이터를 잘 퍼뜨릴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꼭 여기서 우리가 구한 이 특징이 이 페이션트와 노멀을 구별해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지금 그 유전자의 특징이 되게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엄청 크게 달라.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게 굳이 정상 환자랑 그다음에 정상과 환자를 구별하지 않고 분포가 많이 돼 있는 특징이 있다면 First Principal Component는 그 분산을 가져오도록 하게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어느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환자와 정상인을 구별해준 특징 하나가 있겠지. 그 특징이 그 뒤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분산이 크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환자와 정상인을 구별해주는 특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듯이 맥시마이징 베리엔스를 했기 때문에 분산을 최대로 한 특징을 가져온 거지. 그게 우리가 원하는 딱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분포를 알고 싶은데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는 게 꼭 사람들의 분포에 대한 최대의 맥시마이저라는 특징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겐페이스 예제를 볼 건데요. 이제 아이겐페이스 예제는 이건 뭐 3차원으로 그린 예제고요. 그리고 이거 똑같이 이제 큐뮬레이티브 썸을 해가지고 이 싱귤러 밸류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방금 오베리안 캔서 데이터에 대해서 큐뮬레이티브 썸을 했을 때 이제 맥시멈 베리언스 익스플레인드가 90% 이상이 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는 몇 번째인가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해가지고 쭉 나열을 해보면 이제 가장 큰 여기는 지금 첫 번째는 10개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각각의 싱귤러 밸류가 쭉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큰 거부터 나열하는 거죠. 205, 49, 43 이런 식으로 줄어들 텐데 얘가 가장 도미넌트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그 우리 토탈 밸런스 익스펜드 앞에서 했듯이 그 비율로 생각하면 80%, 85%, 89% 여기 지금 얘가 0, 얘가 1, 2, 3, 이게 4, 네 번째부터 90%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네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전체 토탈 밸런스 익스플레인드의 90%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건 지금 제곱을 안 했는데 제곱한 거의 그래프를 딱 잘라서 봤을 때 이게 넘어가는 순간을 구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걸 이제 확인해 보시거나 이거를 코드로 이렇게 짜가지고 90 이상인지 if else 구문을 해가지고 뭐 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포문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로지컬 어레이를 써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두 번째 아이겐페이스 이그젬플을 볼 건데 아이겐페이스 이그젬플은 이렇게 어, 좀 이제
특수한 요 큐브 안에서 사진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어떻게 모았냐면 사진이 여기 앞에 카메라 앞에 사람이 앉아 있고 약간 포즈를 좀 다르게 취하면서 얼굴을 찍고 빛을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섀도잉하고 오른쪽으로 섀도잉 해가지고 사진을 좀 다양한 조명 각도에서 찍어가지고 한 사람당 64개의 라이팅 컨디션에서 찍고 포즈도 9개를 조금 다르게 하면서 찍었어요. 근데 그렇게 얻은 39명의 사진을 이렇게 잘 이렇게 온라인을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모아놓은 예일 대학교에서 얻은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우리가 기준으로 그 뭐 주성 분석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이 그림상에 있는 노테이션이랑 지금 우리가 사용한 노테이션이랑 다른데 이런 식으로 얼굴이 있으면 얼굴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하나 넣는 건 이 열 방향으로 컬럼 방향으로 샘플이 이제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로 방향으로 행을 아래로 이제 데이터를 쌓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노테이션이랑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테이션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얼굴 사진 하나가 가로로 이렇게 쌓이는. 그럼 이제 지금 이 사진이 196 바이 168이었나? 하여튼 요런 지금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픽셀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쫙 펴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진 하나를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이 하나 한 줄을 이어 붙여서 이렇게 하나의 벡터로 만들고 그게 지금 32,256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게 하나의 얼굴이죠. 그 얼굴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가로로 긴 매트릭스가 된다. 이게 지금 90 아까 36명, 38명에 대해서 그 64개 정도의 그 조건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 보면 일단 이것도 다운을 받아서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맷 파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매트랩에서 보통 저장하는 데이터 파일인데 요거를 보면은 일단 쭉 코드를 돌려보시면 네, 2282장의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8명에 대해서 64개의 컨디션인데 이게 막 좀 빠진 것도 있어가지고 62개 찍은 사람도 있고 64개 찍은 사람도 있어서 이게 아까 2000 몇 개죠? 2282 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샘플이 2282장의 사진이 있는 거지. 이쪽으로는 픽셀 값이 32,256개의 픽셀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긴 데이터가 된다. 이게 우리가 다룰 매트릭스가 되고 이 매트릭스를 이제 PCA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는 코드인데 이걸 나중에 집에서 한번 그냥 보시고 여기 지금 매트릭스를 불러오기 전에 이 맷 파일이라고 하는 게 매트랩에서 다루는 파일인데 이걸 불러오면은 이 매트랩 파일을 불러오는 코드인데 이걸 불러오면 이제 여기서 딕셔너리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게 딕셔너리로 접근하는 거죠. 이게 실제 얼굴 데이터고 n by m이 그 픽셀 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faces는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음, 64, 64, 62, 64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36개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64장 찍은 거고 두 번째 사람이 64장, 세 번째 사람이 62장 뭐 이런 식으로 찍은 데이터에 각각의 사람마다 사진의 얼굴의 개수를 알려주고 그게 이제 쫙 이 순서대로 쌓여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뭐 두 번째 사람을 고르면은 뭐 65번째부터 128번째까지의 사진을 가져오면은 얘가 두 번째 사람의 사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사진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가지고 온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모두 다 더하면 근데 모두 다 더하지 않고 여기서는 36번째 사람까지만 이 아까 했던 요거 얼굴이 여기까지 36번째면 36번째 이 사진의 개수를 더하면 얘가 아까 얘기했던 2282장이고 이게 2282장까지를 얼굴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2282장까지 가져오고 아니다. 죄송해요.
여기가 픽셀이고 여기가 이제 2280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데 여기까지 잘라서 가져오고 이게 한 장 한 장의 사진이죠. 이렇게 가져온 거를 이제 우리는 여기 2282장의 샘플 그다음에 여기 픽셀 아까 32,256으로 만들고 싶어서 여기 트랜스포즈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만든 요 데이터가 결국 우리가 다루게 될 요 A라는 데이터가 되고 요 가로로 긴 데이터. 그걸 아까랑 똑같이 평균을 이 엑시스 0에 대해서 때린 다음에 이 평균 얼굴을 빼주면 이제 얘가 여기다 평균 얼굴 빼주면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민 센터드 매트릭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돌렸으면 이걸 이제 시각화한 게 이게 64명의 38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사진의 얼굴들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것도 돌려보면 이제 한 명의 사람에 대해서 여기 사람을 한 명 고르는데 몇 명 고르는지 모르겠다. 세 명의 사람을 각각 골라가지고 그 사람에 해당하는 사진의 여러 그 64개의 라이팅 컨디션에 대한 이거 다 지금 요 한 통은 다 같은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플롯된 거 요거 한 통은 다 같은 사람이고 여기까지 다 같은 사람이고 예, 요 사람마다 이제 라이팅 컨디션이 다르게 찍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코드인데 여기 뒤에 있는 이 네, 이거 앞에 거랑 같은 코드고 이제 여기서 이 부분 이제 트레이닝 페이스를 평균을 빼준 다음에 SVD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이게 결국 X가 이게 B 매트릭스 그러니까 A에서 A 바 빼가지고 만든 B 매트릭스고 B 매트릭스에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구하면 그게 우리가 이제 PCA를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V 트랜스포즈를 여기다 곱해주면은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V 트랜스포즈 곱해주면은 이제 V를 곱해주면 이게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간에 일단 에버리지 페이스 이거 에버리지 페이스 구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있으면 이 2280개의 사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픽셀 값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한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평균 낸 얼굴을 이렇게 평균에서 구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일종의 지금 결과가 이건데 얘가 에버리지 페이스고 이 에버리지 페이스는 그 2282장의 사진 아까 38명에 있는 사람들의 사실 여기 정확히 36명인데 36명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의 사진을 다 합쳐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균 얼굴인 거죠. 저희 평균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뭔가 그 평균 얼굴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어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B 매트릭스고 이걸 SVD 하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되나요? 잠깐만 이거 헷갈린다. 네, 이렇게 되죠. 얘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고 잠깐만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지금 이게 B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가로로 긴 매트릭스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나눠지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고요. 그 지금 V 트랜스포즈에 여기 있는 요 값들 얘가 V1, V2 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V 트랜스포즈에 있는 이제 행 벡터들이죠. 로 벡터들이고 잘 보면은 요 길이가 요 길이들이 이 얼굴 하나의 길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 얼굴 하나의 길이랑 이거랑 같기 때문에 원래 얼굴이 이렇게 생겼던 거를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요 하나의 벡터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V1, V2 얘네들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모으면은 얼굴처럼 생기겠죠. 사이즈가 같으니까. 얘가 지금
32,256인데 원래 x가 32,000 그러니까 2282 곱하기 32,256인데 이 x를 svd 하면 아까 u가 얘가 2282 곱하기 32,256이고요. 그러면 u가 2282 곱하기 2282가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이 u 쉐입을 뽑은 게 얘가 되고 이제 얘는 사실 여기고 여기가 나머지가 0인가요? 그래서 일단 어 네. 228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음 네, V 트랜스포즈도 사실 여기는 이제 무시해도 되는 건데 어쨌든 만약에 풀 매트릭스를 쓰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 이 V가 똑같이 얘가 2282 곱하기 왜냐면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밑에는 자르고 보면은 이쪽이 2282이고 요 길이가 지금 좀 길잖아요. 얘가 32,256이죠. 그 32,256개고 얘도 픽셀도 원래부터 32,256개잖아요. 얘를 이제 얼굴로 다시 요 역순으로 만들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얘가 이제 아이겐 페이스 1번이죠. 이게 V1으로부터 나온 거고요. V2로 만들면 또 다른 얼굴이 나올 거고 이제 그게 어떻게 곱해지는지 보면은 V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면은 B에다가 V를 곱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V를 B에 곱한다는 의미는 B에다가 V1을 곱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V가 하나하나의 얼굴이 이렇게 가로로 쌓여 있는데 이게 하나의 얼굴이고 하나의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얼굴을 이렇게 지금 곱하죠. 그 말은 여기에 곱해지는 웨이트가 여기에 곱해지는 웨이트라는 거고 이게 하나의 얼굴이고 얘도 하나의 얼굴이잖아요. 얘 아이겐페이스 1번. 그럼 이렇게 각각의 픽셀들을 각 곱해가지고 더하면서 하나의 숫자를 만들잖아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게 얼굴인데 이게 내 얼굴인데 여기에 또 다른 아이겐페이스 얼굴이 있어서 이 아이겐페이스 얼굴을 서로 곱해서 더해서 하나의 숫자를 만든다. 결국 이거의 템플릿을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겐페이스 1번은 이 각각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다가 이 아이겐페이스 1번을 곱해가지고 숫자를 만들면 이 얼굴들의 얼굴들의 어떤 값에 퍼져 있음을 가장 잘 설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 뭐 꼭 사람들의 차이를 설명하는 얼굴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얼굴이라는 거를 잘 설명하는 어떤 그냥 특징일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의 차이가 얼굴이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잘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대표적인 얼굴이 나오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데이터를 최대로 분산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통계적인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해석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어 그 정답이 없는 문제고 어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아이겐페이스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게 지금 n by n으로 리쉐입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 리쉐입 했을 때 이게 0번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 V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으면 V 트랜스포즈가 있으면 V 트랜스포즈의 요 첫 번째 행을 가져와야겠죠. 얘가 V1이잖아요. 첫 번째 행을 가져오려면 여기 나 열은 다 가져오고 하는 인덱스를 하면 되겠죠. 거기에 이제 mn으로 하고서 이제 이거를 트랜스포즈 하는 건 어,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돌아가 있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얘가 0번이 아니고 1번 숫자 1을 넣으면 두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렇게 i 값을 여기서 바꿔가면서 i 값을 바꿔가면서 그리면 얘가 아이겐페이스 1번, 아이겐페이스 2번, 아이겐페이스 3번, 아이겐페이스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V1을 이미지로 그린 거고 V2 해가지고 V5까지 이미지로 그린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 생각할 수 있냐면 얘 일단 얼굴이라는 것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빛 자체가 좌우가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빛을 비친 것도 있고 오른쪽으로 빛을 비친 것도 있어서 여기에 그냥 마이너스 1 곱하면 얘가 여기가 원래 밝은데 어 여기가 어둡고 여기가 밝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데이터의 분포가 좌우를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는데 이 템플릿을 가지고 여기 템플릿에다가 아까 제가 뭐 시그마 2, U2, V2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게 템플릿이고 그 템플릿이 여기 이거 시그마만큼 곱하는데 시그마가 이제 앞에 뭐
어떻게 곱해지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걸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좌우에 대한 빛의 반전을 설명하는 이건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눈썹, 뭐 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뒤로 갈수록 사람마다의 어떤 미묘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벡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아이겐페이스를 살펴봤고 이 아이겐페이스가 일종의 얼굴에 곱해서 템플릿을 하는 거다. 근데 템플릿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곱해가지고 다 더한다는 거는 결국 내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라는 벡터가 있고 이 A라는 벡터에 이런 식으로 어떤 크기가 1인 지금 사실 이 U에 있는 요 U1부터 U2 얘네들도 다 크기가 1인 벡터예요. 크기가 1인 벡터를 내적한다는 건 A에다가 우리 내적 예전에 한번 배웠는데 이거는 U로의 투영이에요. 프로젝션 오브 U.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가 U고 여기가 A라고 하면은 U 내적 A는 이 U라는 이 방향, 단위 벡터의 방향으로의 이 성분의 투영,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내리면 요만큼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U1, U2 뭐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 A라는 bekto가 이게 U1이고 얘가 U2면은 U2 방향으로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고 U1 방향으로도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잖아요. U1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거의 크기, U2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거의 크기가 있고 이 크기들이 결국 U1, U2의 어떤 그 방향으로 A를 설명하는 그 값들인 거지. 그래서 이 아이겐페이스 3 이렇게 있으면은 뭐 저는 이 평균 얼굴의 양이 많아서 뭐 얘는 저는 값이 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좌우가 뭐가 왼쪽에 오른쪽에 달라가지고 그 사람은 그 값이 크거나 저는 그 값이 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템플릿으로 어떤 걸 설명하겠다. 근데 그 값은 사람마다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건데 그 가지는 값이 이제 크게 되는 걸 표현하는 이 SVD의 의미로서 이게 사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똑같이 랭크 R 어프로크시메이션처럼 할 수 있고요. 이 랭크 R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할 때처럼 이거 지금 ZR이 프린시팔 컴포넌트인데 이 ZR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하고 이게 이 테스트 얼굴 사실 이게 지금 보면은 뒤에서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얼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미 어떤 얼굴 사진이 이렇게 들어오면 사진이 들어오고 여기에다가 B라는 벡터를 곱하면 이 사진 요 B라는 X라고 할까요? X라고 하면 요 X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여기에 크게 맞는 B1이라는 우리의 로딩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웨이트가 있고 요걸 이렇게 내적해서 곱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나온 값 어떤 값이 이 X라는 값이 B1이라는 거의 성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라는 거고 V2는 이제 똑같이 X에다가 V2 곱하면 이 V2에 곱해서 내적했을 때 값이 나오잖아요. 이가 X라는 값이 V2 방향으로의 성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겐 밸류, 이 아이겐 페이스 1의 성분을 얼마나 이걸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어떤 특정 얼굴 하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얼굴을 조합해서 만들고 싶으면 내가 만약에 제 얼굴이 요 아이겐 페이스 1번이 10, 요거는 뭐 2, 이거는 1만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 얼굴은 여기다가 10 곱하고 여기다가 2 곱하고 여기다 1 곱해서 더하면 제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많이 할수록 제 얼굴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게 이게 그 프린시팔 컴포넌트 값이고 그 제가 얘기했던 요게 알게 값이 뽑아가지고 그거를 곱해서 더하면은 이제 리컨된 얼굴이 된다. 그 여기 에버리지 페이스 한번 빼주기 때문에 다시 더해주는 걸 돌려놓으면 아까 얘기했던 이 GR이 여기 안에 이 T1부터 T2 해가지고 TR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V1 그다음에 V2 VR까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거를 이제 곱하면은 얘가 결국은 T1 V1 더하기 T2 V2 더하기 이렇게 되잖아요. TR VR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걸 다 더해가지고 내 원래 얼굴이랑 좀 다르지만 이 알게를 골라서 만든 리컨된 어떤 얼굴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그 투영된 값이고 이 투영된 값에 해당하는 그때 축이 얘 V1인 거고
이런 식으로 어, 해서 나온 얼굴을 보면 아까처럼 랭컬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듯이 25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 그다음 100개, 그다음에 400개로 하면은 뭔가 평균적인 얼굴에서 점점 그 사람에 대한 특징이 좀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 아이겐 페이스로 구한 그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음, 이제 실제 아까 했던 것처럼 X축을 프린시팔 컴포넌트 뭐 몇, 그다음에 Y축을 프린시팔 컴포넌트 뭐 다른 값으로 해가지고 시각화할 수 있는데 이건 3차원, 4차원은 그릴 수가 없으니까 뭐 2차원, 3차원으로 그릴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걸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답만 일단 결과를 얘기하면 여기서는 지금 얘가 프린시팔 컴포넌트 6이고요. 얘가 프린시팔 컴포넌트 7. 뭐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지금 빨간색은 7번 사람이고 까만색은 2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7번 사람과 2번 사람은 프린시팔 컴포넌트 6 축에서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거죠. 이 두 개 사람이 그 특징 관점에서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코드상에서 되는지 조금 뭔가 복잡하니까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N faces라는 게 이제 각각 사람마다 몇 개의 얼굴의 사진을 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었고 그거를 이제 여기다 넣으면은 이제 이거는 5번 사람 그러니까 5번 여기 죄송 여기 있네요. 2번 사람에 해당하는 값에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여기에 64개가 이렇게 일단 이렇게 있어서 첫 번째 사람이 64개, 두 번째 사람 65번부터 뭐 128번까지 두 번째 사람 데이터에서 이렇게 쭉 데이터가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이렇게 데이터가 쭉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제가 2번 사람의 인덱스 시작값과 2번 사람 인덱스의 끝값을 가져와서 여기는 시작, 그다음에 여기는 끝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시작, 끝, 여기 시작, 끝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얘는 2번 사람의 시작 끝, 얘는 지금 7번 사람의 시작 끝을 가져와서 얼굴을 놓으면 원래 얼굴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아까 3천 몇 개 이렇게 픽셀들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게 이쪽에서 여기까지는 1번 사람, 여기서 여기까지 2번 사람, 여기까지 3번 사람 이렇게 있는데 2번 사람의 시작부터 2번 사람의 끝까지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떼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2번 사람의 얼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2번 사람의 얼굴들만 1번부터 64번까지 이런 식으로 모아놓은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P1은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2번 사람, 두 번째 사람, 그러니까 7번 사람의 데이터만 가져온 거다. 그래서 2번 사람의 1번 사람과 2번 사람의 데이터를 따로 지금 이렇게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그린 거예요. 여기서 축을 우리가 가져올 때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PCS, 그러니까 지금 죄송해요. 천천히 설명할게요. 이거는 일단 모든 얼굴에 대해서 무조건 평균값을 빼줘야 돼요. 우리 PCA 할 때 그 평균값 얼굴을 빼주고 시작하듯이 이제 다시 새로운 얼굴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얼굴을 평균 얼굴을 빼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를 이제 평균 0 관점에서 다 우리가 축을 돌리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는 평균을 빼주는 거고, 그래서 A를 A 바에서 빼주어서 얘가 결국 B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이 B 매트릭스에다가 V를 곱하면 얘가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이 프린시팔 컴포넌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프린시팔 컴포넌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각각 사람마다 사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64개의 사진이 있는데 64개 사진 전체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의 64개 사진 전체에 대해서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가져오면 여기다 0을 넣으면 되겠죠? 왜냐면 얘가 열 방향으로 얘가 첫 번째 PC니까 얘가 PC2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 0을 넣으면은 이제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 여기다 1을 넣으면 여기는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될 건데 여기 5번, 6번이라고 여기다 코드에서 했으니까 얘는 여기다 숫자 5를 넣으면 얘가 몇 번째예요? 파이썬에서 여섯 번째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6을 지금 여기는 PC 모드 2에다 6을 넣었는데 6을 넣으면 얘는
일곱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PC, 이제 PC 6과 PC 7, 프린시팔 컴포넌트 7을 여기 X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요거는 X축, 요거 Y축, 그다음에 D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까만색으로 그려라 해서 지금 네, 얘가 2번 사람이 까만색 다이아몬드로 그려졌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이 이게 여기가 1이라고 하는 B2도 똑같이 두 데이터에 대해서 V를 곱하면 이제 T가 구해지겠죠. 이것도 T 매트릭스가 있을 거 거기에 프린시팔 컴포넌트 1 그러니까 person 2의 프린시팔 컴포넌트 6 person 2의 프린시팔 컴포넌트 7을 이제 X축과 Y축으로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네 이제 시각화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PC6에서 2번 사람과 7번 사람의 분리가 어느 정도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사실 실행해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은 이거 나오는 것만 보고 다음 실습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좀 파일이 커가지고 이거 PC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요거 지금 하고 있다고 표시가 나오죠. 자, 그 사이에 일단 다음 코렉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스노우보드에 올라와 있는 파일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뉴메리컬 2024 선택하셔서 세 번째 빅데이터 수치해석 실습 3번 여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똑같이 사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거 다 결과 나왔는데 얘가 에버리지 페이스의 아이겐 페이스 1, 아이겐 페이스 1, 2, 3, 4, 5, 6, 7부터 10까지 그다음에 이 이미지에 대해서 얘가 37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그 매트릭스의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에버리지 페이스를 빼주고 그다음에 어, 평균을 빼준 데이터에다가 이제 V를 곱해서 어,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구하고요. 그래서 실제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지금 제가 세 개만 한번 계산해 봤는데 이 세 개의 값이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첫 번째 아이겐 페이스에 해당되는 값이 마이너스 3600 정도 되고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는 마이너스 460 정도 되고 세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는 이제 1249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걸 알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어, 랭컬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듯이 이제 아이겐 페이스 알게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똑같이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이거를 첫 번째 첫 번째와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 요거를 이제 바꾸면 PCA 모드 1이 여기 지금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1, 0으로 바꾸시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볼 수 있는데 이걸 여기서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지금 얘는 X축이 first principal component, Y축이 second principal component인데 이걸 보면은 얘네들이 어, 이 person 2와 person 7을 잘 분리하나요? 이걸 잘 분리해서 설명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고 싶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잘 설명하는 특징을 뽑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화하는 특징을 뽑는 거지. 그래서 프린시팔 컴포넌트 1이 지금 꼭 뭐 이 펄슨 이치를 구별하기에 가장 좋은 특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콜의 파일을 열어서 한번 보시면 음,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만들어요.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에 대한 프린시팔 컴포넌트 아나리시스를 했을 때 프린시팔 컴포넌트 아나리시스가 결국 이 데이터에 대한 어, 최적의 분산을 찾는 변환을 하잖아요. 그 변환을 하는 게 결국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구해가지고 돌리는 거랑 같고 그게 결국 원래 있는 이 데이터의 주축과 같은 각도를 구한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했던 이 아이겐페이스 했던 거 다시 한번 돌려보는데 이 아이겐페이스 이번 했던 거를 이제 얼굴을 복원하지 말고 그냥 이 강아지 사진 하나 가져와서 이 강아지 사진을 아까 아이겐페이스에 곱해가지고 어떤 주축값을 첫 번째 거부터 순서적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 구한 아이겐페이스에 해당하는 값들로 다시 이제 곱해가지고 복원해가지고 원래 얼굴을 만들듯이 이 강아지 사진을 복원을 해보자. 이제 라는 문제를 여기서 해볼 거고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강아지 사진에 이제 아이겐 페이스들을 막 곱하잖아요. 아이겐 페이스 아까 봤던 어디 갔죠? 이 얼굴들을 곱했을 때 과연 얘가 잘 설명이 될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얼굴을 곱한다고 이 강아지 사진이 잘 설명이 한 방에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강아지 사진을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 25개까지의 아이겐 페이스를 곱해가지고 리컨을 했는데 아직도 얼굴 비슷한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한 1200개 정도 쓰니까 겨우 강아지 사진 조금 나오고 이제 더 많이 쓰면은 조금 더 가까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이제 좀 이따가 해보고 이제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수업을 연장 계속 했더니 음, 네 일단 우리 로테이션 매트릭스 알죠? 그 이렇게 이렇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꼬마 신신꼬 해가지고 이 각도 넣어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런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나오고 지금 여기선 지금 60도 돌려가지고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데이터에 곱해가지고 구해주는 연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뭐가 여기 복잡한데 이 XC는 데이터의 센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2,3인가요? 잠시만요. 2,1 2,1이 요 분포의 중심이거든요. 이 태풍이라고 하면 태풍의 눈이 여기 중심이 2,1이고 그 다음에 어, 이 2,0.5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의 분산을 이 X축에 대해서 2배, Y축에 대해서 0.5배 해가지고 원래는 이 데이터를 제가 좀 다르게 좀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어, 다르게 네, 그리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하면은 요 지금 데이터를 어, 방금 얘기한 대로
랜덤하게 생성을 하는데요. 만약에 분포가 있으면 이게 분포가 이렇게 동그란 거를 무작위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얘를 이렇게 이쪽으로 2배, 이쪽으로 0.5배 곱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여전히 중심이 0,0인데 이제 얘를 돌려요. 60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코사인 이거 있잖아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해가지고 지금 이 데이터가 만들어졌는데 우린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얘가 만약에 x고 y라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특징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나하나의 샘플, 그러니까 이 점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하나의 샘플인 거고 그 샘플을 이렇게 위아래로 쌓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쌓은 이 샘플을 돌리려면은 음, 이제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원래는 이렇게 x, y 이렇게 원래 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트랜스포즈 시켜가지고 여기다 곱하기 위해서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x1, y1, x2, y2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렇게 트랜스포즈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로테이션 매트릭스에다 이 데이터 매트릭스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곱한 거를 구하면 얘가 이제 다 각각 이렇게 곱해져가지고 x1 프라임, x1 프라임 2, 뭐 x1 프라임 1, y1 프라임 1, x1 프라임 2, y1 프라임 2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이렇게 돌아간 매트릭스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뭐 x 제로랑 y 제로를 더하면 얘가 이게 중심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중심이 2,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1인데 여기 0,0에서 0,0 어디 있죠? 여기 뒤에 있네요. 0,0 여기서 2,1 여기가 2,1인가요? 네.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만든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죠. 이미 어떤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뭐 이제 x라고 하면은 이 x라는 데이터를 또 평균을 빼고 여기에 대해서 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구한 다음에 이 v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주축을 구하고 그 주축에 대해서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작업을 이제 위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게 뭔가 복잡한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평균이 이제 2,1이고 분산이 이렇게 해서 60도 돌아간 데이터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빼주고요. 얘가 지금 어, 10,000개의 포인트 만들었기 때문에 만 곱하기 2에 해당하는 데이터 이렇게 긴 데이터가 나오고 여기 x, y 이렇게 있고 여기에 평균을 이제 구한 다음에 빼주고 그러면은 평균 빼가지고 B 매트릭스 만들 수 있죠. 그 B 매트릭스에 XVD를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나눠주긴 했는데 나눠줘도 사실 여기 U랑 B 트랜스포즈는 똑같이 나와요. 이 시그마 값만 달라지고 어쨌든 이 B라는 매트릭스에 SVD를 해가지고 나온 이 V 트랜스포즈가 결국은 지금 얘가 이 만 바이 이면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뭐가 되죠? 얘는 만 바이 2, 얘는 2 바이 2, 얘는 2 바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V 트랜스포즈가 2 바이 매트릭스 나오는데 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 B에다가 V를 곱하면 이 T가 되고 이게 B를 이제 회전시킨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V라는 거는 어 오쏘거나 매트릭스인데 오쏘거나 매트릭스는 크기는 안 바꾸고 회전만 시키는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 회전만 시키는 매트릭스 V를 곱하기 때문에 이 T가 아까 얘기했던 요 축에서 평균을 빼줬으니까 다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빼줬으니까 이제 데이터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은 아직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데이터에 요 축, 얘가 결국 V1의 축이 될 거고 얘가 V2의 축이 될 거다라는 거고, 이제 이거를 어 이렇게 곱할 때 얘가 결국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돼서 음, 이 우리가 60도에 대해서 돌렸는데 이 60도 세타를 기준으로 코사인 꼬마 신고 이렇게 한 요 매트릭스와 같은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60도라고. 그러면 음, 이제 실제로 코드를 보면은 이걸 돌려보면 되게 복잡한데 이렇게 나오고, 음, 이 RP가 지금 이 V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에서 V거든요. 그래서 이 V의 어, 매트릭스가 결국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생각하고 이 값을 돌렸을 때 어, 이게 뭔가 되게 복잡하죠. 음, 네, 우리 복잡하니까 일단 요거 먼저 볼까요? 여기서 지금 R 매트릭스를 있나요? R 매트릭스. 여기 R 우리가 구한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에서 구한 매트릭스가 0.5 마이너스 0.86, 그게 아까 루트 이게 뭐였죠? 네. 1분의 2 루트 3분의 2,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됐던 요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이거랑 이제 V 이제 RP라고 아니면 이가 사실 V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랑 같은데, 요걸 프린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절대값의 크기, 그러니까 이게 부호만 다르고,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듯이 그 U랑 V는 부호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부호만 빼고 그 크기가 일정하게 나오는 유닛 벡터가 나온다고 했었죠. 여기서도 지금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벡터가 나오고 얘는 똑같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 벡터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똑같이 생겼죠. 음, 그리고 음, 네. 그리고 어, 음, 음, 그리고 이게 어, VT가
VT를 V라고 만들어 볼까요? 이거를 만약에 V를 V 트랜스포트를 V 트랜스포즈 트랜스포는 V가 되죠. 그럼 이제 V가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V에다가 V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야 되고 지금 보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됐죠. 어 그리고 음, 네. 사실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VT가 같아야 하는데 지금 이거 VT가 이미 시메트릭 매트릭스라서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어, 이런 식으로 X라는 게 XY가 있으면 여기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을 구한 게 지금 이 데이터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우리 이렇게 생긴 회전하기 전 X랑 Y를 구하려면 얘를 이제 반대로 이렇게 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X 프라임 Y 프라임에다가 잠시만요. X 프라임 Y 프라임에다가 우리 V를 곱하죠. V를 곱하는데 V를 곱하는데 근데 잘 보면 얘가 이렇게 곱해지거든요. 요렇 어, 죄송해요. 이게 아니고 실제 우리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X 프라임 Y 프라임을 가로로 놓고 이 가로로 놓은 거를 V를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실제로 곱하는 게 이렇게 곱해지죠. 근데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에서는 이렇게 곱해지니까 결국은 이 V나 V 트랜스포즈가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V 트랜스포즈를 구해서 어 만약에 이렇게 X 프라임 Y 프라임을 곱하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 다시 설명하면은 이 V 프라임과 Y 프라임에다가 이걸 곱해가지고 X, Y가 나오려면 지금 얘가 결국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예요. 왜냐면 얘가 역행렬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그러니까 로테이션 매트릭스 트랜스포즈가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역행렬이고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그러니까 역행렬 곱하는 게 트랜스포즈랑 같으니까 이렇게 X 프라임 Y 프라임을 곱해야 X, Y가 나오겠죠. 이게 지금 이거의 역이니까. 그래서 어 지금 잠시만요. 음, 여기 곱해지는 값들이 얘랑 곱해진다는 거는 이 V 트랜스포즈가 얘네랑 곱해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V 트랜스포즈가 R 트랜스포즈랑 같기 때문에 어, 네. 그러니까 R이 V랑 같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R과 V가 똑같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V가 이미 시메트리 매트릭스여가지고 이걸 볼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R과 V가 똑같이 나오는 걸 보면은 어, 얘가 지금 요게 실제로
이 V를 이용해 가지고 로테이션 시킨 거거든요. 그게 이 주축과 똑같은 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V라는 게 결국 이걸 회전시키는 매트릭스랑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린시팔 엑시스라는 거를 찾아주는데, 이 V라는 거를 곱함으로써 이 원래 있던 이 X 어, 음, 음,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우리의 데이터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V를 곱하죠. 아, 죄송해요. 이렇게 X 프라임, Y 프라임에다가 이렇게 V를 곱하죠. 그러면 이 V라는 어, 변환이 결국은 원래 있는 요 데이터를 이렇게 어, 네,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걸 실제로 곱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 있는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국 V라는 우리 프린시플 컴포넌트 아나리시스로 구한 이 V가 이 주축을 찾아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하고, 이거는 이제 가장 베리언스가 작은 축인 두 번째 주축을 구해주는 어, 이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겐페이스 요거도 간단한데, 아까 얘기했던 그 강아지 얼굴을 이제 다운을 받고 강아지 얼굴에 대해서 아까 구한 그 아이겐페이스에 대한 평균을 빼주고요. 이 테스트 페이스가 아까 이 강아지 사진인데, 이 강아지 사진에 대해서 이제 에버리지 페이스를 빼주고 이 강아지 사진을 이제 랭크 25개, 100개, 400개, 이제 2000개까지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네, 요것도 네, 그리고 어렵지 않은 예제라서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네, 나머지에 대해서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